자,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인데 지금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다 나왔어. 똑같이. 그걸 갖다 좀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거고, 목적 점수에 조금 뭐랄까 자기가 노력이 부족했거나 신규생들은 이번에 좀 부족했으니까 11월 달에는 자기가 목표한 점수에 도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세 가지 그룹을 전제로 수업을 하잖아. A, B, C. 얘는 항상 상위권, 얘는 항상 하위권. 얘가 기복이 심하다. 자, 얘는 지식 자체가 없지. 지식 자체가 없다. 자, 얘는 지식은 있다. 그럼 A하고 점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출제자의 목표는 얘는 맞고 얘는 틀려야 돼. 그래야지만 1등급 비율이 이쁘게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거, 그게 주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똑같은데 얘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방식이 좋지가 않아. 얘는 방식이 좋고. 이걸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얘는 그냥 해석을 막 하는 거야. 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해석을 막 해. 그래서 해석이 잘 되냐? 해석이 안 되냐?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여기를 세게 읽는 이상한 습관이 있는 거야. 왜? 해석이 목표니까. 근데 얘는 우리 수업을 듣는 A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라는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기준이 해석이 아니고 중요하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오면 중요하고 얘가 안 나오면 안 중요해. 그럼 우리는 뭐야? 얘가 나오는 걸 세게 읽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읽는다가 아니고 중요한 정보. 봐봐. 열심히 해석하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만날 거야라는 생각, 엄청 순진한 생각이야. 중요한 정보를 갖다 찾고 나서 열심히 해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절대 빠르고 정확하게 못 풀어. 자, 결론적으로 기출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풀이 딱 2시간만 정확하게 이론을 숙지하고 나면, 그지? 교재가 바뀌든 문제지가 바뀌든 시험지가 바뀌든 무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가 핵심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3월 강의 때 증명했고 6월 강의 때 증명했고 9월 강의 때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마지막에 좀 편해지자. 왜? 모든 게 똑같으니까. 이제 알겠지? 그래서 3월에도 우리 수업 그대로 나왔고 6월에도 우리 수업 그대로 나왔고, 만약에 이번 9월 시험도 우리 수업 그대로 나온다면 수능 때도 당연히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걸 갖다 선생님이 증명을 해볼게. 그래서 기출코드 탑10과 유형별 풀이 두 가지 이론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그냥 계속 증명하는 거야. 왜? 그래야 확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최근에 수업 때 강조했던 게 결국 뭐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예시인용 아닌 비교 대조다, 예시인용 아닌 비교 대조다. 모든 문제를. 그래서 얘가 12개 정도 나올 거고 얘가 6개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 자, 기출코드 1번에서 정리해줬잖아. 주제글은 예시인용 아닌 비교 대조다.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잘 본 애들은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그냥 글은 요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읽었어야 돼. 그럼 훨씬 더 스무스하게 잘 읽어진다고. 단 생략되는 거 조심하자 했고, 이번에도 역시 생략으로 많이 나왔고. 됐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시하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이 공식을 그대로 걸어야 돼. 단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니까 이걸 생략을 해야 돼. for example을 주면 A, B가 둘 다 맞으니까 그럼 생략돼. 그래도 알 수 있어. 왜? 뒤에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준점으로 하면 어려울 때 못 버텨. 이걸 기준점으로 해야 돼. 그게 이번 시험에서 엄청 결정타였어. 31번, 34번, 39번. 이 세 문제가 이 틀 안에서 다 풀렸으면 이번 시험은 엄청 쉬운 시험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실질적으로. 됐지? 그걸 갖다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재원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시험지가 새로운 시험지를 가지고 해설 강의를 하지만 너희들 머릿속에 이미 알려줬던 모든 판서는 다 그대로 다시 재활용된다라는 거야. 칠판. 자, 이것도 외고 있지? 비교, 예시인용은 이렇게 외고 비교 대조.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ly,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despite inspire, 이걸 외고 있으면 돼. 우선 그냥 얘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정보니까. 단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건 뭐야? 더의 친구로서 요 세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고, while이 40번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잖아 우리가. 근데 40번에 실제로 while이 그래도 똑같이 나왔고. 칠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정답률이 이렇게 쭉 있지만 이걸 갖다 좀만 더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획 관점에서 우리 계획한 대로 나왔는지 볼게. 우리가 첫 번째 계획한 게 뭐야? 듣기 시간에 독해를 6개에서 11개 정도 푸는 연습을 갖다 했었잖아. 최근에 2번 연속했었어. 이게 왜 가능한지 설명해 볼게. 우선 1번부터 17번까지 정답률을 봐봐. 그냥 귀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귀만 있으면. 거의 청력 테스트에 가깝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기로 했던 18번, 19번, 그 다음에 일치 4문제까지. 이것도 엄청 쉽잖아. 그래서 17번까지는 청력 테스트, 그 다음에 18번, 19번, 일치 4문제는 시력 테스트에 불과한다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단, 선생님 전 독해에서 시간 부족이 너무 심해요. 그런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20번, 22번 장문 3개짜리까지 손댈 수 있어. 이게 맥스야. 29번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법은. 오케이? 딱 이렇게 틀을 잡아. 그래서 요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다. 단, 시간 부족이 없으면 요까지만 해. 근데 시간 부족이 너무 심해. 그러면 추가적으로 20번, 22번 장문 3개를 푸는 연습을 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됐지? 자기한테 맞는 작전. 나 같으면 추천하는 건 뭐다? 듣기 시간엔 독해 6개 푸는 걸 기본으로 한다. 단, 나는 시간이 되면 굳이 장문까지는 안 하고 20번하고 22번 정도는 손대 보겠다. 이게 내가 좀 추천하는 전략. 이렇게 될 것 같아. 됐죠? 자, 우리가 패스하기로 했던 문항이 뭐야? 패스하기로 했던 문항.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 했던 게 21번, 33번, 34번, 37번, 39번. 이렇게 패스하기로 했었잖아. 기본적으로. 21번은 초반에 상상 우리를 불편하게 할 거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빈칸 3점짜리, ABC 배열 3점짜리, 문장 삽입 3점짜리는 불편하지 않겠니라고 연습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수능 영어는 40대 5에 걸리고, 이 문제는 평이하니까 이걸 빠르게 풀고,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이건 빨리 도망가고, 마지막에 여기서 2-3개 맞는다가 우리의 기본 작전, 칠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도망갔으면 생각 밖으로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면서 풀 수 있었다고. 이제 알겠지? 그리고 나서 막상 마지막에 다시 풀려고 보니까 선생님 얘들 되게 쉬워요. 선생님 얘도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3개 이상 맞을 수 있는 상태였다. 막상 마지막에 다시 본다면. 제발. 운영의 묘를 좀 살려봅시다. 자, 18번. 자, 빠르게만 볼게요. 빠르게. 자, 선택지에 있는 공통단어 보기로 했잖아. 아, 무슨 여름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겠네. 내가 집중할 건 빨간색 5개. 칠판. 자, 지문을 바라볼 때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의 센서를 켜고 바라볼 거 아니야. 인과연결사다? 역접연결사다. 기출코드 2번에서 배웠잖아. 인과연결사는 뒤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역접연결사는 뒤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단순하게 이게 맞는 게 아니고 기출코드 2번에 대한 복습이야. 인과연결사는 뒤에 중요한 정보, 역접연결사는 뒤에 중요한 정보. 그럼 이렇게 푸는 거지. 장소를 옮긴다. 장소가 502에서 103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빨간색은 수능날 다시 안 만나. 이게 마지막이야. 근데 요 2개는 무조건 뭐야? 다시 만난다고. 당장 오늘 시험에서 이 비교 대조 계열에 걸린 애들 10개 이상 만날 거 아니야. 당장. 그렇지? 인과연결사도 이따 헨스를 또 만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장소 변경. 자, 19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선 선택지를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를 시킨다. 초록색은 둘 다 가능한 표현들이야. 그리고 지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세게 읽는다. 내 그림이 끔찍하다고 판단하면 어떡하지? 손에 땀이 나는데 얘가 나타내는 건 뭐야? 긴장감이잖아.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기쁜이 나와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고 읽으면 활짝 웃었잖아. 원더풀하잖아. 그리고 뭐야? 최고의 날이었으니까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20번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볼게. 칠판. 20번은 누구나 맞아. 근데 단순하게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는지를 봐야 돼. 칠판. 자, 선택지를 먼저 보기로 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대강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야? 기업의 직원 교육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선택지 먼저 바라봅니다. 자, 들어갔어. 어디서 번쩍? 칠판. 이 문제는 솔직히 이걸로 풀 수 있는 거야. 단 수능에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임팩트에 동그라미치고 별표. 임팩트에 동그라미치고 별표. 얘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왜냐면 임팩트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순접으로 알고 있거든. 칠판. 잘 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봐봐. 실제로 이 문제는 뭐야? 우리가 기출코드 2번을 외우고 있잖아. 기출코드 금방 우리가 뭘로 풀었어? 소가 나왔으니까 인과연결사 뒷문장. 역접이 나왔으니까 그러나의 뒷문장. 이렇게 풀었잖아. 이번에는 머스트가 나왔으니까 의무편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그냥 이걸 외우고 계속 이걸로 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라고. 그럼 다 걸려. 칠판. 자, 그러면 근데 봐봐. 이 2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습을 해보자. 특히 얘. 야,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 고의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실제로는 몰라서 하는 거야.
알고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실제로는 뭐야? 모르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애들이 알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 임팩트는 뭐야? 비교 대조 연결사의 기능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임팩트가 실제로 이런 느낌이지만 송유근이 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따라서 임팩트가 역접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됐죠? 칠판. 자, 21번 문제는 이게 참 애매했던 것 같아. 나는 이 문제가 엄청 쉽게 풀릴 줄 알았거든. 잘 봐봐.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옥타브가 그거잖아. 우리 옛날에 그 예능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 가수끼리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이런 거 했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 결국은 주파수가 2배가 될 때마다 같은 소리가 난다. 이걸 하는 거야. 이건 거의 다 찾았던 것 같아.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이렇게까지 낮게 나왔던 건 이 단어 때문이야. 이 단어를 재진수를 걸어버린 거야. 이게 피추란 단어가 음높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자, come back home again. 즉 뭔 말이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말이었거든. 즉 주파수가 더블 2배가 되면 즉 한 옥타브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야? 같은 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 옥타브란 단어를 안 주고 뭘 준 거야? 다른 음높이에 나오는 같은 이렇게 줘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던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 단어를 모른다면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알겠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22번 같은 때 나왔잖아. 그럼 이 단어를 밑에 각주나 주석에 줬을 거야. 근데 이게 21번이기 때문에 안 준 거야. 왜? 이 문제는 난이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 아는 사람은 좀 쉽게 풀었을 것 같고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 지문보다는. 그게 아니면 지문은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옥타브 이것만 보는 순간 이걸 바로 떠올릴 수 있었거든. 그래서 단어가 결국은 조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였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 안 돼서 이거 틀렸어. 그래도 1등급 맞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걸 보여줄게. 자, 22번 갑니다. 칠판. 자, 우린 선택지 먼저 보잖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애들이 물어봤거든. 선생님 진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를 이용하면 선택지가 진짜 좁혀지나요? 실제 기출문제도 그게 되나요? 애들이 되게 물어봤거든. 칠판. 이렇게 되지? 무조건 나와 똑같이. 생각해봐. 답이 1번이잖아. 그럼 출제자는 A는 맞고 B는 틀리게 해야 되잖아. 근데 B는 지식이 있잖아. 그럼 B는 뭐야? 지문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얘기가 소셜미디어나 사회적 자본 이건 느꼈을 거라고. 따라서 뭐야? 1번으로 못 오게 다른 데다가 파란색 빨간색을 던져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린 재원생은 다 알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나면 어떻게 된다? 답은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 2개 하고 정답이 하나 있는 그림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 좀 이따 24번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야. 칠판. 자, 그러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소재야. 이 글의 소재는 소셜미디어하고 사회적 자본 이런 얘기야. 인적 자본 혹시나 해서 그냥 표시해 놓은 상태. 자, 관계망의 확장 얘기가 나오면 1번, 방식을 변화시키가 나온 다음 3번, 활동의 필수적이다가 나온 다음 4번이야. 칠판. 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소재를 줄 거 아니야. 소재를 주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입힐 거니까. 칠판. 지문을 바라볼 때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게 돼 있어. 아, 소셜미디어하고 사회적 자본이 진짜 핵심 소재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그럼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야. 지문과 선택지에. 내가 이렇게 예상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진짜 소셜 캐피탈이 2번이나 나왔잖아. 생각해봐. 만약에 봐봐. 만약에 답이 2번이야. 그럼 생각해봐. 이게 답이 2번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오답을 4개를 만들면서 사회적 자본이란 단어가 지문에 전혀 없었으니까 1번, 3번 탈락 이렇게 풀 수 있게 낼 수가 없다니까. 공통 단어는 오답을 찾기 쉽게 주는 게 아니고 정답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거 꼭 이해해야 돼.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 생각해봐. 얘가 정답이야. 그럼 나머지 4개를 만들 때 1번, 3번에다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를 넣어줌으로써 지문에 사회적 자본이 없으니까 1번, 3번 탈락 이렇게 줄 수가 없다니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통 단어는 오답을 쉽게 찾게 주는 게 아니고 뭐야? 정답을 못 찾게 주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공통 단어 안에 뭐가 있다?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이 있다. 이게 당연한 공식이 된다고. 그게 객관식의 한계라고. 칠판.
이건 계속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작업이고 기출문제에서 검증이 된 거야. 객관식에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야. 칠판.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쪽으로 좁혀졌어. 관계망의 얘기가 나오면 1번, 방식의 변화가 나오면 3번이야. 하나, 둘, 셋. 여기서 관계망이 노골적으로 나와버렸다고. 그럼 봐봐. 이 문제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이번 시험은 대부분 망한 애들이 뭐야? 시간 부족으로 망했다고, 사실은. 그럼 생각해 봐. 이 문제를 맞았어도 자기가 요 뒤쪽에 연필 자국이 많이 있으면 뭐야? 시간을 많이 소모한 거야.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진짜 가치는. 그러니까 22번에 동그라미가 있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22번은 A도 맞고 B도 맞아. 근데 뭐야? A가 훨씬 빨리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를 천천히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22번, 23번, 24번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르고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눈으로 빠르게 읽어가는 거야. 혹시 변화가 있나? 변수가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제발. 그러니까 자기가 잘 생각해봐. 내가 이번에 거의 100명을 상담했거든. 근데 웃기지 않아? 작년에는 6월 달에 100명이 상담을 했고 9월 달에 10명이 상담했어. 왜? 6월이 어려웠으니까. 이번에는 6월 달에는 10명 상담하고 9월 달에 100명이 상담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지가 B라는 걸 9월 달에 안 거야. 그럼 생각해봐. 2달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생각 밖으로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 왜? 대부분 최저는 영어를 깔고 가거든. 근데 영어가 갑자기 흔들려 버렸잖아. 그래서 변수가 엄청 생겨버린 거야, 애기들이. 근데 내가 상담해 본 애들 중에서 확실히 B에 해당되는 애들은 지문 위주로 읽어. 그냥 해석 열심히. 그러니까 방식이 지문 중심이야. 얘는 선택지 중심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완전 확실해. 딱 시험지를 딱 넘기잖아. 그러면 선택지가 깨끗해, B는. 그리고 지문이 엄청 더러워. 근데 A는 선택지가 더럽고 지문이 필요한 부분만 연필 자국이 있는 거지, 정확하게. 칠판. 23번. 자, 처음 본 문제잖아. 그잖아. 지금 봐봐. 수요일 날 처음 봤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시한다면 우리가 1000번 봤던 문제야. 항상 비교 대조로 풀었던 문제잖아. 그러니까 봐봐. 단어가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어 3, 4개만 찾으면 지문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는 순간 봤던 문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새로운 문제, 이걸 보면 봤던 문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근데 왜 이게 안 돼? 계속 해석으로 풀었으니까 안 되는 거야. 항상 중요한 정보로 풀었던 애들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야. 왜? 바이 컨트라스트를 엄청 많이 풀었으니까. 칠판.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찌됐든 요 스토리텔링을 내레이트하고 조금 비교되게 약간 헷갈릴 수 있게 단어 쓰면 바꾼 거야. 자,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봐봐. 선생님, 공통 단어 때문에 3번, 5번으로 갔어요. 나쁘지 않아. 그잖아.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특이한 단어가 3번, 5번에 있으니까. 그럼 3번하고 5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하나는 매력적인 오답이다. 이렇게 예상해야 된다고. 근데 봐봐. 잘 봐. 자, 내가 한국에 대한 걸 선택지에서 딱 찾았어. 그래서 이게 핵심 소재인 줄 알았어. 근데 지문에 들어갔더니 한국과 일본 얘기가 나와. 그럼 주제는 뭐야? 한국이 아니고 아시아가 주제가 되는 거야. 즉 이건 뭐야? 지역적인 함정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레이터를 갖다 핵심 소재로 봤어. 근데 생각해봐. 지문에 갔더니 어떻게 돼? 자, 삶을 서술하는 사람과 전기 작가가 나왔잖아. 그럼 이건 뭐야? 두 개 중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게 돼버린다고. 한국과 일본이 나오면 뭐야? 당연히 얘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3번하고 5번은 지역적인 선택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이제 알겠지? 기억해야 돼. 한국과 일본이 나오면 주제는 뭐다? 아시아야, 아시아. 그래서 처음에 3번, 5번으로 예상했지만 첫 문장에서 삶을 서술하는 사람과 전기 작가가 있대. 그지? 무슨 삶에 대해서 자기가 쭉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두 명의 종류가 있나 봐. 아, 그러면 요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지역적인 단어 함정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야 되고, 설사 이걸 놓쳤어도 상관없어. 왜? 여기서 번쩍할 거니까. 그잖아. by contrast가 나왔어. 그럼 적어도 뭐야?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로 읽을 건데 얘는 비교 대조야. 칠판. 잘 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대조가 나오면 아까 뒤에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딱 정리해놨잖아. 그냥 공식화 시켜놨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다지.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을 숙달이 안 돼 있는 게 다야, 너희들은. 너 그 머릿속에 다 있다니까. 내가 판서를 전혀 안 하잖아.
너그 머릿속에 있어 지식이. 단 그게 숙달이 안 돼서 빨리빨리 안 뛰쳐나온다고. 자, 대조 연결사를 봤으니까 뭐야? 기출코드 2번. 대조는 앞과 뒤의 차이점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 자, 근데 봐봐. 23번을 만약에 by contrast가 나왔네? 이렇게 풀었잖아? 그럼 30번에 in contrast가 보여. 그러잖아. 그 다음에 41번, 42번에 in contrast가 보여. 그럼 이게 다 똑같은 문제야. 36번에 A 봐봐. 36번에 A. 36번에 A. 36번에 A의 첫 단어가 뭐야? 중간에 있는 중요한 연결사가 on the other hand가 있잖아. 걔도 엄청 유명한 비교 대조잖아. 그냥 이렇게 대강 봐도 비교 대조가 벌써 4개나 보인다고.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시험은 비교 대조로 준비했던 애들이 엄청 쉽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냥. 그러니까 비교 대조를 봐봐. 얘도 알고 얘도 안다니까. 근데 얘는 봐봐. A는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비교 대조를 내가 학원에서 풀 때 보면 악착같이 이렇게 비교 대조를 잡고 푸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 B 같은 애들은 비교 대조를 이렇게 악착같이 안 잡고 이 정도로 잡는 거야. 근데 평소에 그 습관이 시험장에서 나오는 거야. 출판. 자, 그러면 맨날 했잖아. 자, 대조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대칭성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이런 멍청한 애들이, 선생님, 삶을 서술하는 사람하고 전기 작가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나도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아니 누군가의 인생을 쓸 때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봐봐, 30번도 나오면 또라이 같은 새끼인데 봐봐. 선생님, 전 하드 패스하고 소프트 패스가 뭔 말인지 몰라서 틀렸대. 말 같지도 나도 몰라. 근데 두 개가 그냥 다르다는 거야. 왜? in contrast가 있으니까. 그게 다야. 칠판. 그러면 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달라.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달라. 어떻게 다를까? 포인트가 뭘까? 아, 자서전 같은 걸 쓸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억을 거의 쓰지 않은 게 빨간 애야. 파란 애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억을 주로 쓴대. 그럼 완전 반대잖아. 그러잖아. 얘는 완전히 객관적인 기억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주관적인 기억으로 쓰는 거고 이런 거 정반대잖아. 기출코드에서 배웠잖아. 대조 연결사가 나온 뭐다? 앞과 뒤에 비교 포인트가 주제라 했잖아. 칠판. 중요한 건 뭐야? 퓨나 하들리가 40번에 나오고 여기선 퓨가 나왔어. 얘들이 나온 뭐야? 부정을 한 걸 받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퓨는 거의 안 한다. 여기선 주로 한다. 대칭성 이렇게 되는 거겠지? 칠판. 그러면 결국 뭐야? 앞과 뒤의 차이점. 자, 인생을 갖다 이야기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다른 형태에서 개인적인 기억의 역할. 빨간 애는 거의 안 쓰고 파란 애는 주로 쓰고 이것만 보면 되잖아. 이게 차이점이잖아. 그걸 그대로 갖다 박은 게 1번 선택지. 뭔지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23번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로 맞아야지만 30번, 36번, 41번, 42번 플러스 수능에서 또 만나는 거야.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는 건 전혀 가치가 없다니까? 그냥 뭐야? 내가 기출코드 2번을 외고 있으니까 쉽게 풀리구나. 이게 다야. 대조 연결사가 나오면 앞과 뒤의 차이점이 주제다. 이게 본질이라고. 그냥 이걸 계속 나오는 거지 이게. 수능에도 나올 거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9월 해설 강의를 하는 이유는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 봐봐.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이 전반부에서 핵심이 24번, 중반부에서 31번 하고 34번,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39번 이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푸는 걸 이렇게 보면 재종반 애들 A하고 B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갔어. A는. 근데 B는 여기서 버벅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너희들은 45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A하고 B를 가르는 건 3, 4문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 3, 4문제를 자기가 쉽게 풀었잖아? 그럼 이번 시험 엄청 쉬운 시험이야. 근데 이 3, 4문제가 어려웠잖아? 그러면 이번 시험이 엄청 어려운 문제고. 근데 문제는 뭐야? 근데 문제는 이 3개가 똑같은 문제야. 아예. 근데 그걸 몰라. 수업 시간에 100번 했다. 100번 진짜. 수천 번 했지. 칠판. 24번부터 해볼게. 이게 이렇게 나올 정답률이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렵게 푼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전형적으로 뭐야? 해석파야. 그러니까 연필 자국이 여기서부터 있는 애들 있잖아. 연필 자국 이렇게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 문제를 주로 틀렸어.
우리가 약속한 대로 풀어볼게. 칠판 선택지를 먼저 보기로 했잖아. 선택지를 바라봐. 뭐의 관점에서? 공통단어의 관점에서. 자, 답이 3번이었잖아. 그럼 출제자는 생각하는 거지. 지문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다 찾은 사람은 A는 맞아도 돼. 근데 파란색만 찾은 사람은 틀려야 되잖아. 그러잖아. 근데 생각해봐. 파란색만 찾은 사람은 틀리고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다 찾은 사람 맞아야 돼. 그러면 파란색만 찾은 사람이 틀릴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나온 거라고. 공통단어는 항상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엄청 당연한 논리야.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삼지선다야.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뭐야? 고독, 고립, 혼자 있는 이런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종교적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2번. 사회하고 연결됐다가 나오면 3번. 평화나 정치가 나오면 5번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객관식을 객관식처럼 푸는 애야. 이런 애들이 기복이 없어 전혀. 말을 했잖아.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읽어. 그럼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해석이 되냐 안 되냐가 다야. 근데 우리처럼 읽으면 야, 이 글의 소재는 고독, 고립이야. 우리가 집중할 건 종교적 인물이 나오면 2번, 사회하고 연결됐다가 나오면 3번, 평화나 정치가 나오면 5번. 중요 정보가 정해졌잖아. 칠판. 그러니까 봐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 연필자고 있는 애들은 미친놈들이라고. 칠판. 나는 뭐야? 고독,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있어? 여기 나왔잖아. 아니 그들은 이 모든 걸 한대. 이 디스 때문에 앞엔 다 받아버린 거야. 그들은 여기서 수도원에 사는 이 수많은 일들 한대. 언제? 공동체로부터 고립될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왜 가능해? 선택지를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칠판. 그냥 기출문제에서 수도 없이 검증된 패턴이고 객관식에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한계라고. 칠판. 그러면 예상대로 고립의 핵심 소재잖아. 이건 점검이 된 거야 이제. 그럼 더 확신을 가져. 종교적 인물이 나오면 2번, 사회하고 연결됐다가 나오면 3번, 평화나 정치가 나오면 5번이야. 칠판. 자, 어디서 번쩍? 여기서 번쩍. 왜? 기출코드 4번에서 왜 했잖아. 말했잖아. 얘들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정보니까 그냥 왜라고 제발. 닥치고. 내가 수업 시간에 했다. 내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영상을 직접 찾아봤어. 야, 나 어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한테 더럽게 맞았다? 나 이렇게 내가 말을 해줬다고. 왜? 이 위치가 엄청 중요하거든. 즉, 이 표현이 나온 뭐야? B보다 A보다는 B가 중요하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냥 B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임팩트가 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A보다는 B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임팩트가 훨씬 있다고. 출판. 이런 표현 언제 주겠냐? 이런 표현은. 생각해봐. 한국인이면 외국 갔을 때 한식을 좋아할 수 있잖아. 외국 여행 가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생각할 때 이 서빙 보는 사람이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음식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걸 같은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말을 해줘야 돼. 지금 뭐야? 나는 한국 음식 말고 현지 음식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확실히 내 의사가 전달되잖아.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쓰는 표현이라고 이런 애들은. 뭔가 혼란이 있을 것 같을 때 명확하게 해주려고. 출판. 잘 봐. 예상대로 자 고립되고 분리되고 분리되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건 이미 예상했잖아.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야? 종교적인 인물이 나오면 2번. 사회하고 연결이 나오면 3번. 평화나 정치가 나오면 5번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칠판 봐. 자, 에즈레즈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중요 정보를 주겠다는 뜻이야. 뒤에 말고 앞에 이렇게 됐잖아. 뒤에 말고 앞에. 칠판. 자, 혼자 고립돼서 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대. 그러잖아. 근데 잘 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중요하잖아.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뭐야? 결국은 얘가 중요한 거야. 잘 봐. 지금 9월 달에 24번은 얘 때문에 맞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능날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봐봐. 얘 때문에 답이 이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회하고 연결됐네. 공동체를 강조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진짜 본질은 뭐야? 아, 기출코드 4번을 외워야 되겠구나. 이게 본질이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걸 입증하는 작업을 하는 거라니까. 내가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 보니까 중요 정보는 항상 얘들하고 같이 다녀. 그러니까 이걸 외라 이거야 내 말은. 그렇게 우리가 풀었고
실제 이렇게 입증이 됐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걸 더 외라고 그냥. 단순하게 24번 맞았냐 틀렸냐를 보지 말고. 뭔지 알겠지? 그대로 나와 그대로. 자, 1치는 건너뛸게요. 시간 아까우니까. 자, 어법도 마찬가지야. 지금 다시 한번 봐, 칠판. 자, 이번 시험을 잘 본 사람 있고 못 본 사람 있잖아. 그럼 내가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난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번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 근데 내가 이걸 회복할 수 있냐? 60일 안에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잘 봐. 60일이 길어 짧아? 60일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이면 되게 긴 시간이잖아.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이야. 그럼 엄청 짧은 시간이겠지. 그러니까 나는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만큼밖에 없다라는 걸 말을 해주겠다는 거야. 즉 모든 게 이걸로 풀리는데 이걸 못하냐 이거지 내 말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의 목표는 설사 이번에 생각보다 못 봤더라도 너희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식은 이미 다 들어갔다니까. 단 숙달이 부족한 거야. 그럼 숙달 정도는 60일에 할 수 있다니까. 숙달 정도는. 실판. 자, 그럼 마찬가지야. 어법도. 내가 증명할 건 뭐야? 너희들이 공부한 거에서 다 나왔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결국은. 자, 그럼 이 문제를 할 때 칠판. 이게 우리 문법 숙제 교재 20번이야. 그지? 우리 문법 숙제 교재 20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숙제를 해? 자, 둘 중에 답이 뭘까라는 질문을 딱 주면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교재에 보면 왼쪽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해설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걸 말할 수 있게만 하면 되잖아. 자, 이 문제를 보고 뭐라고 말해야 돼? 학원에 와서 숙제검사 받을 때 이거 주고 야 써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관계대명사 자리인가요? 관계부사 자리인가요?를 묻는 문제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이 문장을 봤더니 삼형식으로 완전하네요. 따라서 관계부사입니다. 이렇게 외잖아 우린 지금 숙제할 때. 자, 하나 더 볼까? 60번도 똑같아. 잘 봐봐. 웃기지 않냐? 자, 이게 20번의 A지? 그지? 근데 여기 뭐라고 써요? 4-2라고 써였잖아. 60번의 C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4-2야. 내가 번호를 다 매겨놨다고 너희들이 찾기 편하게. 그래서 똑같아. 딱 보는 순간 관계대명사 자리일까요? 관계부사 자리일까요? 뒷문장이 삼형식으로 완전하니까 관계부사는 이렇게 푸는 거지. 칠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 아, 선생님, 여기 중간에 수식어를 딱 빼버리면 주어, 그 다음에 수동태 형식의 동사, 이 형식으로 완전하네요. 따라서 관계부사 자리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럼 똑같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봐봐. 우리 숙제 열심히 해. 그리고 문법이 5개가 나올 거 아니야, 밑줄이. 그러면 봐봐. 무조건 우리가 너희들이 했던 거에서 답이 나와. 따라서 선생님 저 이거 우리 숙제할 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답이 아예 아니니까 지우고 풀어도 된다고. 뭔지 알겠지? 무조건 우리 거에서 다 나와 똑같이. 제발 숙제 잘하고 수업만 잘 들으면 됩니다. 칠판. 자, 30번 갈게요. 자, 아까 우리가 23번에서 by contrast라는 걸 이용해서 비교 대조 지문이니까 이렇게 푼다는 걸 연습했잖아. 그럼 30번도 in contrast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엄청 간단한 문제. 본질은 뭐다? 비교 대조가 엄청 나온다는 것만 깨닫고 있으면 되는 거지. 칠판. 지금 봐봐.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내가 수능 끝나고 수능 해설 강의를 할 거 아니야? 똑같이 해 또. 이거하고 똑같이. 왜? 시험지가 바뀌어도 본질은 아예 똑같다니까. 칠판. 갑니다. 자, 첫 문장에서 뭐라 했어? 소프트 패스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이 사람도 아는 거야. 왜? 소프트 패스를 모를 거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출코드 2번에서 배웠어. 물음표가 나오면 무조건 세게 읽는 거야. 왜? 물음표는 언제 쓰는 거야? 내가 중요한 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줄 때 쓰는 거야. 내가 중요한 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줄 때 쓰는 거라고. 따라서 물음표가 나오면 뭐야?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야. 그럼 이 글은 뭐야? 소프트 패스가 뭘까? 그랬으니까 뭐야? 소프트 패스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돼야만 37번을 버틸 수 있어. 이번에 제일 어려운 문제. 생각해 봐봐. 야, 니는 송유근이가 삐진 걸 어떻게 아냐? 그럼 뭐야? 송유근이가 삐진 걸 깨닫는 걔의 포인트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그 다음 말이. 이따가 37번이 이렇게 풀려. 항상 정리됐잖아. 물음표가 나온다는 거보다. 생각해봐. 얘가 나한테 갑자기 봐봐. 얘가 나한테 와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면 돼. 근데 그걸 좀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세상에 수학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궁금해지잖아. 그래서 집중하게 하고 나서 대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갖다 전달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얘가 나오면 항상 뭐다? 이거에 대한 답을 집중해서 따라가야 돼. 칠판. 그 다음에 자, 예시가 나왔지? 야, 나무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걸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자, 나무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 이걸 한번 가정해보자. 자, 우리 배웠지? 자, 기출코드 7번에서 배웠어. For example, for instance 말고 그냥 특정성이 나오면 예시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좀 이따 계속해. 칠판. 야, 봐봐. 누구들이 이번에 요즘 그 뭐냐, 전남에 뭐 비가 엄청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야, 누구들이 차 타고 가는데 만약에 차가 침수된다면 특정 상황이잖아. 그걸 예시라고 바로 느껴야 된다고. 야, 누구들이 소개팅에서 이상형을 만났다면 특정 상황이잖아. 그냥 예시로 느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성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예시라니까. 칠판. 그러면 특정 상황이잖아. 특정성이니까 이건 예시야. 자, 읽어볼게. 자, 소프트 패스가 뭔지 아냐? 내가 예시로 한번 설명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소프트 패스라는 건 쓰러진 나무 주변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못 가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간다. 즉, 소프트 패스라는 건 뭐야? 자연을 굉장히 아직은 모른다고 칠게. 100번 양보해서. 자, 그러면 이거의 대칭 개념으로서 이 파란색 이미 보여준 거야. 단어에서 이미 나와버렸잖아. 뭐야? intervene, 개입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잖아. 자, 얘보다 좀 개입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나무를 치우고 이렇게 가겠지. 그렇잖아. 이 나무를 치우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더 심하게 개입하는 애들은 뭐야? 나무 치우고 거기다 포장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포장을. 더 심한 놈들은 뭐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냥 고속도로를 깔아버린다고, 여기다. 자, 그럼 대칭성이 확실히 나왔잖아. 나는 소프트 패스를 몰랐어. 근데 비교 대조를 통해서 전달해 줬잖아. 즉, 자, 얘들은 뭐야? 자연을 무시하고 파기하는 거야. 즉, 자연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얘들은 뭐야? 이 나무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 존중하는 거야. 그잖아. 자연을 그대로 두고 존중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 얘는. 근데 왜 이걸 내가 알 수 있어? 얘가 개입하는 애니까. 얘는 개입 안 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잖아. 모든 건 비교 대조로 읽으면 되는 거야. 칠판. 그럼 끝났어, 사실은. 칠판. 솔직히 봐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야 돼. 이 문제가 정답률이 3점 치고 너무 쉽게 나왔잖아. 68%가 나왔어. 이 문제는 원래 어떻게 나왔어야 돼? 이 문제는 정답률이 48% 정도 나와야 돼.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이 없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 48%가 돼.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우리는 풀 수 있어. 뒷문장 없이 풀어볼게.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자연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연을 부정적으로 보는 하드 패스와 반대로 소프트 패스는 강이나 물의 움직임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insignificant가 아니고 어떻게 돼? significant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풀어야 이게 좋은 문제야. 이렇게만 되면. 근데 이게 아쉬운 건 왜 그래? 뒷문장이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 뒤에서 뭐라고 나왔어? 자, 이런 자연적인 물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드 패스는 마이너스로 본다. 근데 소프트 패스는 중요하게 본다. 이 단어 때문에 너무 쉬워져 버린 거야. 이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 단어가 없었어야 돼. 요 문장이. 이 문장 때문에 너무 쉬워져 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좋으려면 요걸로 그냥 풀게 내줬어야 돼.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주제 찾고 반이어 관점에서 보면 뭐야? 주제. 요 두 개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했잖아. 얘는 자연을 무시하고 파괴해. 얘는 자연을 존중하고 그대로 두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야? 하드 패스와 반대로 소프트 패스는 이런 물의 움직임 이런 걸 갖다 중시한다.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고. 자연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애니까. 됐죠? 자, 31번을 발표할게요.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31번, 34번, 39번이 결정타였다고 봐도 돼. 이번 시험은 31번, 34번, 39번 칠판 볼게요. 자, 31번, 34번, 39번이 A하고 B를 결정짓는 문제야. 34번이 조금 어려웠지만 어찌됐든 34번까지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칠판. 자, 어디서 번쩍? 평소에 우리가 연습 엄청 했던 거야. 칠판. 자, 갑자기 이걸 보고 뭐라고 느껴야 돼? 뭔지는 모르지만 특정한 새가 나왔잖아. 그잖아. 뭔지는 모르지만 대문자가 나온 걸 보면 특정한 새의 종류잖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다시 한번. 앞에 주제, 예시는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단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니까 생략할 거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왜? 뒤에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니까. 이 공식에 그대로 걸리잖아. 칠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는 뭐야? 특정한 거니까 예시야. 그럼 어떻게 돼? 앞에 주제가 있는 거고 뒤에 주제가 있는 거고 두 개는 똑같아야 돼. 근데 얘를 갖다 질문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로 대답을 하면 되잖아. 왜? 두 개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칠판.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볼게. 자, 다시 한번. 자, 진짜 수업시에 1000번 했다. 예시가 나오면 앞에 주제가 있습니다. 뒤에도 주제가 있을 겁니다. 두 개는 똑같아야 됩니다.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근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를 생략하겠죠? 그래도 쫄지 마세요. 왜? 뒤에 특정한 무언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시를 갖다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칠판 봐. 자, 31번 이렇게 풀었잖아. 34번. 39번. 자, 39번. 34번 먼저 볼게. 34번은 여기 뭐가 나왔어? 갑자기 아테네가 나왔잖아. 특정한 도시야. 그리스의 도시가 갑자기 나왔잖아. 왜? 그럼 생각해봐. 얘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 얘를 예시도 웃겨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주제가 있고 뒤에 주제가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근데 생각해봐. 이 문제가 여기가 해석이 더럽게 어려워. 왜 그래? 막 갑자기 익명성하고 중립성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B 같은 애들은 뭐야? 여기에 묶여. 왜? 여기가 해석이 안 되잖아. 얘는 어떻게? 해석을 막 하다가 해석이 안 되면 거길 열심히 읽잖아. 그래서 여기에 묶이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 뭐야? 아테네가 나왔으니까 여기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자, 39번도 볼게. 39번은 2번 뒤에 갑자기 뭐가 나왔어? 특정한 건축물이 나왔잖아. 이집트 피라미드가 나왔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냥 논리는 이게 다야. 특정한 무언가가 나왔어? 그럼 예시야. 그럼 어떻게 돼? 앞에하고 뒤에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냥. 이 논리 하나로. 칠판. 그럼 이걸 맞춰봐. 자, 중국 경제가 예전에는 값싼 물건만 만들었는데 요즘은 질 좋은 제품도 잘 만든다. 샤오미는 이렇게 나왔어. 갑자기 특정한 회사가 나왔잖아. 중국 얘기를 하다가. 그럼 뭐야? 이게 예시라고 느껴야 된다고. 갑자기 특정한 회사니까. 그럼 뭔 말이야?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중국에 있는 특정 회사를 통해서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때려주는 거라고. 왜? 샤오미가 유명하니까. 뭔지 알겠지? 칠판. 자, 그럼 봐봐. 앞문장이 주제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앞문장에서 주제를 찾고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돼. 왜? 앞뒤는 똑같아야 되니까. 칠판. 우리는 압니다. 대디아를. 동물들은 발달시켜 왔어. 진화해 왔어. 다양한 패턴을.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는 패턴? 포식자의 인식을 조작하는, 속이는 그런 패턴을 해온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쬐까네. 그럼 포식자가 날 공격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인식을 받고, 그래서 내가 덩치가 엄청 큰 것처럼. 그럼 포식자가 날 공격 못 할 거잖아. 칠판. 자, 이 문장에 주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장에 있는 주제는 뒤에 있는 거하고 똑같겠잖아. 그럼 요 문장에서 주제를 찾아. 뭐의 관점에서? 요 5개 중에 뭘까의 관점에서. 그럼 2번이야. 근데 부끄러우니까 재진술은 건 거지. 인식을 조작하다, 인식을 왜곡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잖아.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걸 뭘까? 요 5개 중에서 앞에 있는 주제하고 똑같다 이렇게 쳐다봐 버리면 되잖아 그냥. 됐지? 자, 근데 어찌됐든 뒤에도 힌트가 있을 거니까 읽어봐. 근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첫 문장이면서 예시 앞문장이라는 걸 이용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B 같은 애들은 연필자고 요 뒤에만 뒤지게 있다고. 자, 뒤에 살짝 읽어볼게요. 혹시나. 현재 2번 같아. 좀만 더 읽어볼게. 다행히 뭐가 나왔어? 벗이 나왔다고. 아까 했잖아. 그러나가 나오면 어떻게? 뒤를 세게 읽기로 약속했잖아 우리는. 역접하고 인간 뒤를 세게 읽기로 약속한 거니까. 칠판. 그 수컷들은 돌로 장식을 한대.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장식에 대한 게 아니야. 그 수컷들은 장식을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정리된 방식으로 한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키가 170인 사람이 있어. 근데 돌로 장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큰 돌은 가까이에, 작은 돌은 멀게. 큰 돌은 가까이에, 작은 돌은 멀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만들어내 무엇을? 신데렐라 캐슬의 반대 관점을. 근데 신데렐라 캐슬이 뭔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 그잖아. 그래서 뭘 준 거야?
세미콜론을 준 거야. 세미콜론의 언어적인 약속이 뭐야? 우리 수업 시간에 1000번 했잖아, 이것도. 칠판. 콜론, 세미콜론, 대시, 임팩트, 인디드 뭐하고 똑같다? 예시하고 똑같다. 따라서 어떻게 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예시의 확장 버전이라고, 이게. 칠판.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이 나오면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아. 즉 똑같은 말을 두 번 해. 왜? 중요하니까. 근데 생각해봐. 두 번째 쓸 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좀 더 쉽게 하겠지, 명확하게. 예시도 그렇게 주잖아. 중국 경제 얘기하다 갑자기 샤오미를 주잖아. 왜? 쉽고 명확하게 주려고. 우리가 샤오미가 익숙하니까 이래 될 거 아니야. 칠판. 그러면 요 뒤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야, 신데렐라 캐슬 이거 너무 어려웠지. 미안해. 내가 쉽고 명확하게 줘볼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난다냐면 신데렐라 캐슬의 반대 효과인데 이거 모르지, 그지?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즉, 뭔 말이냐면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거나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하는 거야. 즉, 170짜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걸 멀리하고 큰 걸 이렇게 하잖아. 그럼 뭔가 밑에서부터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하면 이게 160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객관적으로는 170인데. 생각해봐, 칠판. 예시니까 앞뒤가 똑같아야 된다잖아. 앞에서 뭐라 했어? 인식을 조작한다 했잖아.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고 더 작게 보이게 만든다는 게 이게 인식의 조작이잖아. 그럼 노란색이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게 이미 나올 게 다 예상이 됐던 거라니까. 아니, 재원생들은 수백 번 했을 거 아니야. 예시네? 앞에하고 뒤에가 똑같겠지? 그럼 앞뒤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실제보다 170을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보이게 한대. 그게 바로 뭐야? 인식의 조작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 이렇게 밑에서 찍잖아. 그럼 더 커 보이게 되잖아. 뭔지 알겠지?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야. 칠판. 31번이 결정적이었어. 32번 갈게요. 자, 이 문제도 42%가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인데 해볼게요. 칠판.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항상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기로 했잖아. 자, 인과 연결사다. 땡큐. 연결사가 있으면 무슨 땡큐야? 자, 그럼 내가 얻어야 될 정보를 해볼게요. 칠판. 나는 어떤 공감에 대해서 empathy, 공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 근데 선택지를 봤더니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어? 갈등이나 부조화하고 관련된 게 있을 거 아니냐. 선택지에 공통단어를 괜히 주는 게 아니라니까 무조건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칠판. 자, 나는 공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 empathy, 공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 근데 그건 뭔가 갈등과 굉장히 밀접한 상황일 것 같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갑니다. 칠판. 잘 봐. 자, 이게 우리가 빈칸에 대한 목표를 잡았잖아. 근데 빈칸에 대한 목표는 무조건 뭐하고 똑같다? 주제하고 똑같다고. 왜? 빈칸 항상 주제에 뚫리니까. 말했잖아. 인과 연결사잖아. 그럼 주제가 뒤에 있잖아. 그러면 이 빈칸 문장은 뭐야? 인과 연결사의 뒷문장, 즉 주제 문장이라고.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잖아. 따라서 지문의 주제가 두 개가 있어. 근데 하나를 빈칸으로 뚫었네? 그럼 다른 주제 찾으면 끝나는 거라고. 칠판. 따라서 빈칸에 대한 목표는 주제하고 똑같아. 그럼 주제 찾으면 끝나는 거야. 칠판 봐. 어디서 번쩍? 항상 첫 문장 세게 읽기로 했잖아. 첫 문장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고 중요하냐 존나 중요하냐 두 개밖에 없는 거라고. 칠판. 자, 첫 문장에 뭐가 나왔어? 첫 문장은 원래 중요한데 although가 나왔어. although가 나오면 바로 어떻게 돼? 기출 코드 2번. But however, yes, still, even so, unfortunately,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가 있잖아. 자, 그냥 외잖아. 얘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해. 다 외잖아. although가 나왔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으면 된다고 다 암기하고 있잖아. 칠판.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대칭성을 만들고 빨간색을 세게 읽으면 되잖아. 그게 올도의 언어적인 약속이니까. 근데 첫 문장이니까 200% 중요하잖아. 그럼 여기에 주제가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주제는 목표하고 똑같다 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버튼을 하나 누르면 얼더우를 이용해서 주제를 찾게 돼. 근데 그 주제는 무조건 뭐야? 얘하고 맥락을 같이 하게 돼 있다고. 찾아볼게. 자, 공감이라는 것은 학자들이나 공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칭찬받습니다. 즉 뭐야? 공감이라는 건 좋은 거래. 학자들이 칭찬한대.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종속절이잖아.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주절이잖아. 그럼 반대일 거 아니야. 즉 뭔 말이야? 학자들은 공감이 좋다고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비평가들은 뭐라 그래? 공감이라는 게 그룹 간의 갈등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대. 우리가 필요한 정보 다 나왔잖아. 공감이라는 건 그룹 간의 갈등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똑같잖아. 아예 그대로. 칠판. 자, 여기서 더 대박은 뭐야? 칠판 봐. 임팩트가 나왔어. 아까 했지. 콜론, 세미콜론, 대시, 임팩트, 인디드가 나오면 뭐다?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했잖아. 예시 계열로 다 했잖아. 즉, 얘가 아니, 그냥 봐봐. 중요 정보를 숙지해. 그리고 걔를 발견해.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중요한 말을 쉽고 명확하게 한 번 더 주겠다 했잖아. 그러면 지금 앞에서 뭐라 했어? 야, 공감이라는 건 그룹 간의 갈등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못해 이렇게 했잖아. 그럼 임팩트가 나왔다는 건 뭐야? 중요한 말을,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라고 읽으면 되잖아. 칠판. 자, 공감이라는 건 그러한 갈등을 악화시켜버린대. 구해주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뭐야? 악화시켜버린대. 그럼 뭐야? 확실하게 이제 끝났잖아. 자, 갈등 속에서 공감이란 건 뭐다?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여기 뭐가 있어? 그러므로가 있잖아. 그러면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칠판. 아니, 공감이라는 건 갈등 속에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고 악화시킨대. 근데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갈등 상황에서 부작용이 나겠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갈등 상황에서 갈등의 경우에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악화시키니까. 근데 이 문제가 42%야. 말도 안 되는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봤을 때는 31번에서 거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야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연결돼 있다니까. 너그 정도 영어 실력이면 장애물을 한번 부딪혀버리면 그게 그 문제에서 안 끝나. 그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미쳐버린다고. 멘탈이 한번 깨지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제 정답률이 29%가 나왔는데 금방 우리처럼 풀면 어떻게 돼? 그냥 예시로 풀면 엄청 쉬운 문제가 31번이 될 거 아니야. 그럼 32번도 전혀 어렵지가 않잖아. 자, 다 했던 거잖아. 32번에서 얘는 뭐야? 기출코드 6번에서 했던 거고, 얘는 예시하고 똑같은 애로 했던 거고, 얘는 인과연결사로 했던 거고. 그게 봐봐. 그냥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형광펜을 쳐주잖아? 그럼 정답률이 30%가 올라가. 그럼 너희들이 준비할 건 뭐야? 평소에 이걸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다야. 생각해봐. 얘가 신규생이야. 그럼 봐봐. 150명 속에 얘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못 찾아. 왜?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학원을 오래 다녔잖아. 150명 속에 있어 내가 얘를 단번에 찾아. 얘를 더 사랑하니까 아니잖아. 얘를 더 많이 봤으니까. 얘가 더 눈에 익으니까. 이게 다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이 문제가 엄청 편할 거고, 이게 안 들어온 사람 눈에 안 편할 거 아니야 이 문제가. 그럼 결론은 뭐야? 첫 번째, 얘들이 무조건 다시 나온다니까?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야? 얘들을 눈에 자꾸 바르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존나 해석으로 냅다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야 자주 볼 거 아니야. 엄청 간단한 작업이라니까. 생각 밖으로. 칠판. 33번 갈게요. 자, 여기서도 누차 말했어. 빈칸 포함한 문장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기가 만약에 여기 동그라미 치고 별표가 안 됐다. 그럼 뭐야? 습관이 아주 약한 거야. 자,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먹고 예상을 다 해볼게. 자, 다른 생태계하고 비교해서 숲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이게 정답률 몇이냐? 봐봐. 함께 내가 볼 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31번에서 정신을 잃고 나는 빈칸은 안 될 건가 봐. 이렇게 도망을 간 거야. 이따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37번하고 39번이 또 존나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못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답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좀 이따 풀어줄게. 봐봐. 지금 뭔 말이야? 운영에서 실패한 거야. 이 문제는 반드시. 그래서 아예 못 푼 애들이 엄청 많다는 뜻이야. 안 그러면 도저히 정답률이 이해가 안 돼. 봐봐, 너희들이. 칠판. 자, 숲이라는 건 다른 생태계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대.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 그러나가 붙었잖아.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숲 뒤에는. 자, 앞에는 숲의 다양성을 칭찬했어. 숲이라는 게 다양성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대. 그러나가 나왔어. 벗이 붙었어. 자, 그러다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숲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나와야 되잖아. 요까지가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이야. 근데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긍정적 판단이 들어가야 돼. 왜? 나 때문에. 그러니까 빈칸 문제는 무조건 낫을 하나 걸어. 근데 봐봐.
이게 천천히 보니까 보이잖아? 존나 긴장한 상태에서 이게 안 보여. 그럼 정반대 답을 고른다고. 자, 송유구는 착하다가 나왔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나쁘다가 나와야 돼. 왜? 낫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칠판. 자, 계속 봤던 패턴이야. 봐봐. 아주 과거에는 수능 초반에는 예시가 엄청 많이 나왔어. 예시가. 근데 그 뒤에는 비교 대조가 엄청 나왔고, 최근에는 뭐야? 예시 안에 비교 대조를 줘버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봐봐. 야, 내성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사귀잖아? 이게 예시잖아. 근데 그 안에 비교 대조가 있잖아. 야, 전라도 남자하고 경상도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 예시지만 비교 대조가 있잖아.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칠판. 예시 안에서 비교 대조가 있고, 31번도 예시 안에서 비교 대조가 있고, 33번도 예시 안에서 비교 대조가 있고, 이런 느낌이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보면 뭐야? 예시니까 결국 빈칸은 주제 찾는 거잖아. 예시는 앞에 주제, 뒤에 주제잖아. 그럼 뒤로 주제 찾으면 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러나로 주제 찾는 문제야. 엄청 간단한 거잖아. 그러나로 주제 찾기. 뒤에만 세게 읽으면 끝이야. 읽어볼게. 칠판. 자, 스코틀랜드에는 뭐 숲에 관련된 어떤 위원회가 있나 봐. 근데 이런 애들은 막 습지에 이런 조치를 해. 그래서 그런 습지들을 숲으로 바꿔버려. 영국에서는 뭐 숲의 범위를 넓힌다라는 걸 굉장히 좋게 봐. 그렇잖아. 그러니까 습지나 호수 이런 걸 숲으로 막 바꿔. 근데 그렇게 해서 숲을 늘리는 건 영국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본대.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그러나가 나왔잖아. 앞에가 플러스야. 그럼 언어적인 약속상 뒤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잖아. 예상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오면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기로 했으니까 칠판. 근데 사람들이 그 위원회의 일, 그 위원회의 일이란 게 뭐야? 위원회가 했던 그 일, 습지를 숲으로 바꿔버리는 그 일에 대해서 불평을 막 자주 해. 그리고 야생의 삶이라는 게 그 활동 때문에 뭐야? 위협받아. 생각해봐. 숲에 각종 동물이 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애들은 그럼 어디로 가? 습지에 살고 있던 애들은 어디로 가? 습지를 다 숲으로 바꿔버리면. 그럼 습지에 있는 애들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생이 파괴된다는 거지. 잘 봐. 그럼 그러나를 기준으로 봐봐. 그러나가 있으면 어떻게?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는다. 기출코드 이번에 1000번 했던 거잖아. 자, 영국에서는 습지 같은 걸 숲으로 바꾸는 거, 이걸 갖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건 야생을 파괴하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숲이 아닌 걸 숲으로 바꾸는 건 나빠요. 이게 주제잖아. 빈칸은 주제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숲이 아닌 걸 숲으로 바꾸는 건 나빠요? 가 아니지. 왜? 낫이 있으니까 좋아요가 돼야 된다고. 즉 숲이 아닌 걸 숲으로 바꾸는 건 정당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걸 잘 버틸 줄 알아야 돼. 그럼 이 문제가 진짜 좋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 이 문제가 좋으려면 1번에다가 숲을 늘리는 건 나빠요. 이런 말이 나왔어야 돼. 그러면 그 함정에 걸린 애들이 제법 나올 수 있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부정어 함정에 빠지게 하려면 숲으로 바꾸는 건 나빠요에 관련된 선택지가 앞에 하나 있어줬어야 돼. 그래야 여기까지 안 오고 냉큼 그걸 고른 애들이 발생하거든. 자, 33번도 결국은 뭐야? 예시 안에다 비교 대조를 줌으로써 그냥 푸는 엄청 간단한 글이야. 자, 34번. 이 문제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해석적으로 쉽지 않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봐봐.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워. 자, 익명성과 중립성. 이게 말 자체가 되게 불편하거든. 근데 봐봐. 여기를 읽은 애들은 뭐야? 대부분 해석파야. 그래서 여기를 막 읽었어. 그럼 어떻게 돼? 해석이 안 돼. 말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 해석이 되면 넘어가고 해석이 안 되면 거기가 해석이 될 때까지 읽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안녕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시간 날리고 점수 날리고 멘탈 날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기로 했잖아.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읽을 거니까 칠판 봐. 자, 우선 어디서 번쩍? 또 예시야. 그 다음에 인과 연결사 나왔어.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인디드 또 나왔잖아. 그럼 생각해봐. 중요 정보를 읽기로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중요 정보를 읽기로 했잖아. 그럼 헨스의 원래 위치가 여기잖아. 헨스는 문장의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문장이 뭐야? 헨스 인과 연결사 뒷문장이니까 중요하잖아. 그지? 근데 인디드가 뒤에 나왔잖아. 인디드는 언제 쓴다? 중요한 문장을 한 번 더 버틸 때 쓴다 했잖아. 그럼 인디드 때문에 또 중요한 문장이잖아. 근데 이 뒤에 뭐가 붙어? 아테네라는 예시가 붙어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3번. 칠판 읽어볼게. 자, 인디드가 나오면 항상
뒤에서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얘들이 나오면 뭐야? 예시처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이렇게 받아낼 수 있어. 똑같아. 두 개는.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단 뒤에가 좀 더 쉽고 명확할 거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래. 칠판 봐. 자, 그러면 잘 봐. 자, 한 명은 A를 원하고 다른 한 명은 B를 원해. 생각해봐. 친구랑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야구 보러 가지. 다른 한 명은 축구 보러 가지. 그럼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칠판. 1대 1이잖아. 그럼 어떻게? 어떤 하나의 선택지를 갖다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결정할 수가 없잖아. 왜? 1대 1이니까. 그러잖아. 그러면 그 말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해석이 안 되게 준 거야. 왜 그래? 중요한 정보로 못 오게 하려고. 항상 공식이야. 중요한 정보를 줘. 왜? A는 맞아야 되잖아. A마저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줘. 단 B는 중요한 정보까지 오면 안 돼. 그럼 B의 특징은 뭐야? 해석이 안 되면 거기 머물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최근 문제의 특징은 뭐야? 중요한 문제를 줘. 봐,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중요한 문제를 여기다 줘. 그러면 6월달은 이렇게 된 거야. 6월달은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A나 B나 둘 다 맞아버려 이걸. 근데 중요한 정보를 뒤로 빼.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가 해석이 굉장히 안 되는 문장을 줘. 그러면 B 같은 애들은 쭉 오다가 여기서 해석이 안 되니까 여기 오래 머물어. 얘는 기준이 해석이잖아. 근데 A는 쭉 오다가 얘를 만나면 어떻게? 안 중요한 애 그리고 그냥 계속 간 거야.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야. 뭔지 알겠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제발 해석이 안 된다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중요성이 없다의 기준으로 좀 봐달라고. 칠판. 아니 1대 1이면 할 수가 없잖아. 만약에 3명이서 2대 1이야. 그럼 야구 보러 가면 되지. 1대 1은 할 수가 없잖아. 결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라터리. 뽑기를 하자고. 동전 던지기라든지 이런 걸 하자는 거지.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축구 보러 가고 뒷면이 나오면 야구 보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자, 결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돼? 뽑기를 하자고. 그렇잖아. 뽑기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니까? 근데 봐봐. 여기서 이게 핵심이야. 잘 봐봐. 이건 난 사기라고 생각해. 그래도 너희들이 이건 알아. 라터리는 복권 뽑기 이건 알더라고. 근데 이건 몰라. 이게 같은 뜻이야. 주올라시 뽑기라는 뜻이야. 뽑기하다. 근데 이건 모르잖아. 아무 상관없지. 왜? 인디드의 언어적 약속은 뭐야? 앞뒤가 똑같다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여기도 뽑기 얘기가 나온다는 뜻이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1대 1이면 결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뽑기를 갖다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야. 그래 놓고 인디드로 같은 말 한 번 더 줬대. 그럼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서 더 터지는 건 뭐야? 뒤에 갑자기 아테네에서는 뽑기를 민주주의의 주된 원칙으로 사용한대. 아니 이 얘기를 왜 해? 아니 생각해봐. 뽑기 하자 그러면 야 씨발 그건 도박이잖아. 이럴 수 있잖아 누가. 그러니까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테네를 끌고 온 거야. 야 아테네는 뽑기를 민주주의의 주된 원칙으로 생각한대. 그러면 힘이 실리잖아. 그러잖아. 자 특정 도시가 나왔어. 아까 31번 뭐야? 특정세. 34번 특정 도시. 39번 특정 건축물. 이렇게 된 거잖아. 피라미드니까. 그러면 자 얘는 예시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라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 뽑기라는 건 인과 연결사의 뒷문장, 인과 연결사의 뒷문장, 그 다음에 인디드 때문에 또 중요해. 거기다가 예시에 걸리니까 더 중요해. 이렇게 된. 그럼 결국은 뭐야? 동점일 때는 다수결 등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추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 놓고 아테네로 뒷받침을 친 거야. 그럼 이 글은 뭐야? 추첨이야. 단 재진술은 걸어야 돼. 3학년 시험의 백미는 무조건 재진술이야. 지금부터는 계속 재진술로 설명을 할 거야. 출판. 그럼 결국은 뭐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인과 연결사가 말하고 있고 인디드가 말하고 있고 특정 도시란 예시가 말하고 있는 건 뭐야? 뽑기야, 뽑기. 자, 이게 핵심이고 이게 있는 선택지를 골라야 돼. 단 무조건 재진술을 걸어. 뽑기하고 똑같은 게 뭐야? 랜덤이야. 랜덤이 무작위란 뜻이잖아. 이게 다야 그냥 결국은. 그래서 인과 연결사, 그 다음에 인디드, 그 다음에 아테네라는 특정 도시를 예시로 이용해서 나는 이걸 찾았어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핵심 소재로서. 근데 재진술이 걸렸어. 어떻게? 뽑기가 무작위잖아. 그걸 갖다 랜덤으로 재진술을 건 거라고.
그러니까 빈칸은 무조건 기본값으로 재진수를 잡고 가야 되는 거야. 됐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했어. 빈칸에서는 재진수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 35번 볼게요. 자, 35번을 어떻게 풀어야 돼? 35번을 제대로 풀면 36번, 38번 이렇게 계속 이 느낌이 나야 돼. 그냥 이 느낌이. 자, 34번에서 연필자국이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35번에서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럼 35번을 뭘로 풀어? D0 풀어. 35번을. 그럼 36번에서 D0 풀어. 지칭어. 38번에서는 지칭어, 대무로 풀어.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어떻게 돼? 지칭어가 나오려면 지칭어가 받는 게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것도 1000번 했잖아, 이것도.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잖아. 35번에서 39번 사이에 지칭어가 적어도 3, 4번 나올 거다. 내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했던 얘기잖아. 왜? 이 구간은 무조건 이게 나오기로 했으니까, 기출 코드로. 근데 이걸 모르고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지. 칠판 봐. 자, 모든 근로자들은 멘토하고의 접근권이 필요하다. 그치? 힘드니까 멘토한테 뭔가 의논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 다양한 멘토의 망이 있다라는 것은 중요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그런 게 있겠네? 그러니까 좀 뭐 왕따 같은 애들한테는 필요한 거 아닐까? 아니야. 어떤 다수의 그룹한테도 멘토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야. 그래 놓고 2번에서는 소수를, 3번에서는 다수를 받았잖아.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4번이 답이란 뜻이야. 됐지? 칠판. 그러면 주로 어떻게 나왔어?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아, 근로자가 멘토를 만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답은 항상 어떻게 나왔어?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가치 판단을 반대로 주는 거야. 여기가 긍정이니까, 자, 근로자하고 멘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했잖아. 그럼 갑자기 4번에서 이걸 부정으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근데 이건 좀 촌스럽게 나왔어. 9월 치고는. 뭐라고 나왔어? 칠판. 근로자가 멘토를 이용해서 뭐 자기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야? 고용인들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멘토가 필요해. 이건 너무 생뚱맞은 얘기야. 지금 근로자 얘기가 아니잖아, 이건.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상하네 이렇게 돼야 돼. 주제 관점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칠판.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얘가 너무 생뚱맞아. 왜? 갑자기 근로자가 아니고 사장이 나왔거든. 너무 생뚱맞네? 오케이. 잠깐 네 기다려. 범인 같아. 어떻게 된다? 뒤에 항상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줘. 얘들은 앞으로 연결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 지칭어 올수 연결사가 받는 표현이 여기에 있지가 않고 여기에 있으니까 뭐야? 4번 꺼져.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그러면 현재 4번이 의심스러워. 그럼 뭐야? 5번에 나오는 이러한 멘토링 기회들, 이게 앞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야. 봐봐. 멘토링의 기회가 디스가 아니고 디즈잖아. 그럼 적어도 2번 이상이니까 된 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러한 멘토링의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2번 있잖아. 파란색하고 빨간색. 그래서 이걸 받았으니까 뭐야? 디즈로 받는 거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 그럼 38번이 바로 풀리잖아. 왜? 38번에 대미 받을 수 있는 복수가 앞에 없거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바로. 알겠지? 지칭어가 나오면 당연히 수일치를 봐야 되니까. 칠판. 엄청 간단한 문제. 자, 36번 볼게요. 칠판. 자,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가르치기를 할 때 지금 이건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푸는 거 보면 뭐랄까 훨씬 좀 속도감 있게 푸는 거야. 실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훨씬 더 꼼꼼하게 푸는데 지금 1회 안에 해설 강의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 그들은 주제를 알려줘. 그지?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 주제에 대해서 쓰게 해. 간섭 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거야. 그냥 냅다 읽지 말고 제발. 열심히 읽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만나겠지가 아니고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알고 읽으라고. 자,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지칭어 올수 연결사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럼 이걸 생각하고 발견하고 읽으라고 제발. 멍청하게 읽지 말고. 그러면 해석을 하되 이 세 개의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야. 칠판.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디스가 받는 걸 당연히 1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상이니까. 즉 간섭 없이, 선생님의 간섭 없이 혼자 한다면 학생은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그들의 작품을, 그들의 글쓰기를 다른 사람의 글쓰기로서 볼 수 있다? 제3자적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3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아니잖아. 아무도 간섭을 안 하는데. 지 혼자 쓰는데 주관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가 없어야 되잖아. 몇 점? 한 50점. 그냥 점수를 주라고. 칠판. 자, 주제를 정해주고 간섭 없이 학생한테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학생이 쓴 걸 수거해서 채점을 해. 그러한 가르침을 뭐라고 부른다? 노 인발브먼트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두 개가 뭐야? 재진술.
100% 똑같잖아. 간섭이 없다, 관여가 없다. 같은 말이잖아. 단, 단어가 약한 애들은 못 보게 만드는 거지. 이걸 무조건 재진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까 뭐야? 추첨을 랜덤으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라고.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3학년 모의고사는 반드시. 칠판. 그러면 이건 몇 점? 80점. 그래서 뭐야? C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이 느낌 칠판 봐. 자, 그러면 37번 어떻게 푸는 거야? 50하고 80 중에 80이 낫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거든. 왜? 이건 2점짜리니까. 3점짜리는 어떻게 돼? 두 개 중에서 고를 때 하나는 20점, 하나는 50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잘 봐봐. 웃긴다. 50보다는 80이 낫잖아. 그래서 C. 20보다는 50이 낫잖아. 그래서 C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해석이 잘 안 된다라고 느껴버려 이걸. 누가? B가. 그러잖아. 이 정도 느끼면 해석이 절반밖에 안 된 거잖아. 근데 이건 뭐야? 3점짜리는 항상 이런 느낌으로 준다고. 이걸 기본값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디폴트야.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객관식이라는 건 둘 중에 더 나은 걸 고르는 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석이 안 돼도 둘 중에 하나는 나쁘다니까. 그것만 판단해내면 돼. 그러니까 왜 50이 80보다 불안전하게 느껴? 아니 얘도 30 차이고 얘도 30 차이잖아. 그럼 둘 중에 고른다면 C를 고르는 건 아예 똑같은 느낌이 나야 돼. 뭔지 알겠지? 이 느낌은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고 3점짜리 문제를 낼 때 출제자의 의도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칠판.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C로 가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A냐 B냐만 풀면 되잖아. 자, 근데 쉽게 풀으라고 뭘 줬어? on the other hand를 줬네. 그럼 어떻게 해? C하고 A가 비교 대조의 관계가 있으면 A로 오고 비교 대조가 없으면 A로 뭐다. 이걸 발견했으니까 이거의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봐. 대칭성 있는지 볼게. 자, 얘는 뭐야? 선생의 관여가 없어. 얘는 선생과 반복적으로 의논을 하잖아. 정반대잖아. 그럼 완벽하게 비교 대조가 걸렸잖아. 이 느낌. 칠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계속 나오는 패턴이야. 자, 비교 대조 연결사를 줘. 그리고 뒤에는 B가 있어. 뒤에는 예를 들면 자, 앞에는 간섭이 없다가 있어. 뒤에는 간섭이 있다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냥 얘는 간단해. 간섭이 없으면 이 앞쪽으로 붙고 간섭이 있으면 이 뒤쪽으로 붙으면 되잖아. 엄청 간단한 거잖아. 이 상황이 ABC-에서 항상 나온다. 그래서 B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엄청 간단하지. 어차피 여기서 지금 딱 갈랐잖아. 아예 갈랐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를 바라볼 때 두 개 중에 뭘까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간섭이 있어. 그럼 이쪽 뒤에 붙어. 간섭이 없어. 그럼 앞으로 붙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출판. 자, 근데 봤더니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은 배웁니다. 그들 자신의 글쓰기를 뭐뭐로서 볼 수 있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왜? 남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붙어야 돼? A 뒤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칠판. 자, 답이 C, A, B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연결사하고 지칭어로 풀리는구나.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그냥 뭐야? 항상 내가 A, B, C, B라고 문장 삽입 풀 때는 지칭어, 올소, 연결사라는 중요 정보의 센서가 켜졌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구간별로 중요한 정보가 바뀐다니까. 짜장면 먹을 땐 젓가락을 들고 후식으로 팥빙수가 나오면 숟가락을 들고 그 다음 파스타를 먹을 때는 포크를 들고 그냥 이런 식인 거지. 도구가 딱딱 바뀌는 거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칠판. 자, 이 문제는 말했어. 자, 37번 ABC별 3점짜리잖아. 기본적으로 도망가야 돼. 그리고 돌아와서 풀 때는 뭐야? 굉장히 찝찝하게 풀릴 걸 전제로 풀어야 된다고. 개운함을 기대하니까 안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아주 찝찝하게 풀려. 정답의 느낌이 너그 기대보다 약하게 올 거야. 칠판 봐. 풀어볼게. 현실적으로 최대한. 자, 어느 순간에 너는 그지 어떤 수학적인 글쓰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건 솔직히 봐봐.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뭐야? 푸 심플리 때문이야. 그렇잖아. 여기서 푸시라는 게 say로 쓰여. 근데 이걸 모르는 애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풀어야 돼.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이걸 모른다를 전제로 풀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해볼게. 칠판. 갑니다. 자, 너는 그지? 너는 어떤 수학적인 글을 갖다가 보고 뭔 소리야? 이해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다. 근데 네가 첫 번째는 아닐 거야. 심지어 수학적인 전문가들조차도
그지? 어떤 문제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동료들하고 의논하니까 그 사람들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렇잖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 충분히. 3점짜리 치고는 깨끗한 연결이야, 이 정도면. 그럼 주어진 글 다음에 얘를 모르니까 지금 얘 때문에 찝찝하니까 B로 가는 건 전혀 나쁘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A냐 C냐가 문제일 것 같아. 칠판.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30번의 물음표를 활용했던 애들의 장점이 터지는 거야. 아까 뭐라 했어? 30번에서 소프트 패스가 뭘까요? 라고 해놓고 그거에 대한 답을 줬잖아. 그때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야, 너는 어떻게 송유근이 삐진 걸 아니? 송유근은 삐지면 딱 그 특유의 그게 있어. 그 사람은 입이 약간 올라가거나 얼굴이 빨개져.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자, 너는 어떻게 글쓰기를 딱 보고 한눈에 수학적이란 걸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떻게 아니?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을 따라가야 되잖아. 질문이니까. 그러잖아. 어떻게 알아? 이거에 대한 대답. 어떻게 알아에 대한 대답. 어떻게 알아? 에 대한 대답. 칠판. 이런 것들이 명백한 시그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잖아. 어떻게 알아? 그랬으니까 뭐야? 이게 명백한 기준, 신호가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B에서 A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더군다나 난 지금 풋심플리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이 물음표를 물어보면 야, 수학적인 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시 같은 게 시그널이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명백한 시그널이 돼. 대시가 갑자기 있으니까 예를 들면. 칠판. 나쁘지 않네. 자, 확인. A 다음에 C가 되는지. 칠판. 자, 대시를 통해서 나는 알 수 있어. 그게 명백한 신호야. 그러나 이러한 대시 같은 신호들의 대부분은 매우 현대적인 거잖아. 수학은 대시 같은 게 발명되기 전에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이제 우리한테 바랄 건 뭐야? C가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 안 되면 뭐야? 펼쳐치고 도망가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려운 문제니까. 자, 풋 심플리를 모르잖아. 그럼 풋은 몰라도 심플리 나을 거 아니야. 심플리는 뭐야? 간단히 이런 말이잖아. 그럼 풋의 기본 뜻은 뭐야? 놓다 이런 거겠지? 간단히 놓다. 뭐 이런 느낌이야. 특히 내용에 반전을 줄 수 있는 연결사는 아니잖아. 자, 아니 대시를 통해서 나는 수학적인 글인 걸 알아. 그러나 대시 같은 이런 수학적인 기호의 대부분은 현대에 발견된 건데? 그러면 대시가 발견되기 전에 수학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된 거잖아. 다행히 여기에 과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거야. 이거 이상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 글을 읽어내기가. 그래서 37번 ABC-별 3점짜리는 무조건 뭐다? 별표 치고 도망간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풀 때는 뭐다?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불편함이 디폴트로 있을 걸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고. 이제 알겠지? 다시 한번 36번, 37번, 38번, 39번. 자, 2점, 3점, 2점, 3점. 자, 어떻게 된다? 쉽고 어렵고, 쉽고 어렵고.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도망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풀 때 불편할 걸 전제로 푼다. 단 중요한 건 뭐야? 얘를 갖다가 두 개가 5분에 푼다고 치면 얘를 1분 30초를 풀어야 돼. 얘도 1분 30초를 풀어야 돼. 왜?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천천히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봐봐. 36번하고 38번은 맞는 건 전혀 안 중요해. 존나 빨리 맞아야 돼. 자, 38번을 그런 관점에서 봐볼게. 자,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기온은 떨어진다. 그리고 식물들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린다. 여기서 this는 활용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가 이미 있잖아. 내용 안에. 따라서 이 this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한 변화가 받는 건 뭐야?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걸 갖다 this change로 받은 거니까. 칠판. 자, 쭉 읽어. 뭘 생각하면서? 지칭 올소 연결사를 생각하면서. 단 언어적인 약속이 깨지면 거기가 답이야. 댐이 나왔는데 봐봐. 그것은 신호를 보냅니다. 무엇에게? 그것들에게. 잘 봐봐. 칠판. 지금 내가 얘한테 펜을 하나 줘. 그지? 펜을 하나 줘. 그래 놓고 내가 얘한테 그것들 돌려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것들이라는 건 2개 이상을 받는 거니까. 칠판. 아니 앞문장에 이시 있으니까 이시야 그렇다 쳐. 근데 댐이 받을 수 있는 복수명사가 앞문장에 없잖아. 그럼 언어적인 약속이 깨졌잖아. 다시 한번 지칭 올소 연결사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거의 언어적인 약속이 깨진 지점을 찾는 거야. 여기서 깨졌어. 왜?
댐이 가리키는 내용이 앞문장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문장이 여기 들어와야 돼. 그럼 이제 확인의 관점에서 이 문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다하고 댐이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확인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즉 낮이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것은 신호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식물들에게. 대시라고.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네가 잎을 버려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가을,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시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그냥 이건 답만 갖고 그냥 이것만 갖고 풀 수 있는 거지. 센스만 켜져 있으면 바로 게임 끝. 자, 39번. 자, 이 문제도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 어렵게 푼 애들의 조건은 뭐야? 첫 번째, 주어진 글을 먼저 안 읽고 여기서부터 읽은 거야. 무조건 주어진 문장을 읽어야 돼. 근데 인강이나 이렇게 보면 이거 읽어도 이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읽으라는데 다 삽질이야. 여길 무조건 읽어야 돼. 무조건이야. 반드시 읽어. 칠판. 갑니다. 자, 근데 이런 글이 중요해. 봐봐. 수능을 읽다 보면 아침밥을 먹으면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또는 착하게 사는 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나와. 비상식적인 거. 그럼 그게 거의 다 주제야. 그래서 약간 상식에 반하는 느낌이 나오면 그 정보는 더 중요하게 받아야 돼. 잘 봐. 자, 어떻게 생존하고 현존하는 거. 서바이브. 생존하고 현존하는 게 있고, 자, 생존하고 현존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이걸 더 중시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야? 생존하는 게 생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래. 그럼 오히려 뭐야? 이 문장은 이걸 갖다 세게 받고 있는 글이야. 특이하잖아. 이런 게 엄청 중요한 정보야. 이걸 잡았어요. 봐봐. 만약에 이 문제가 2점짜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앞에 그러나가 있는 거야. 이게 2점짜리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2점짜리면 이 더 프로블럼 앞에 그러나를 주는 거야. 근데 3점짜리니까 불편하게 만든 거야. 그러나를 생략한 거라고. 근데 느낄 수 있어. 가볼게. 칠판. 봐. 생각해봐. 플러스가 나오다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그러나가 생략된 거잖아. 그러니까 명백하게 알 수 있으면 생략하는 거야. 봐볼게. 칠판. 자, 주어진 글은 뭐야? 우리 생각과 달리 이거보단 이걸 좀 더 강조한 느낌이 있어. 가볼게. 자,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풀기로 했잖아. 그럼 뭐야?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같아야 되겠지? 앞문장 주제, 뒷문장 주제니까. 자, 얘는 예시잖아. 그럼 앞문장 주제, 뒷문장 주제 똑같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 31번 특정새, 34번 아테네라는 특정 도시, 39번 특정 건축물 이렇게 나온 거니까. 칠판. 자, 특정성 예시. 예시니까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풀어볼게. 자, 앞문장 읽어볼게. 자, 우리가 역사의 어떤 기간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 건 뭐뭐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게 현존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가 조선 청자, 백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 시각화 시킬 수 있고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건 뭐야? 그게 깨지거나 그런 거 아니고 일본에 뺏긴 게 아니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문장은 지금 뭘 강조해? 현존하는 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렇잖아. 현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반대말이잖아.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 문장은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가 이렇게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걸 생략을 한 거지. 왜? 그럼 너무 쉬워지니까. 그래서 지금 저 앞에는 뭐가 있었던가 실제로 그러나가 이미 있었던 거라고. 뭔지 알겠지? 상관없어. 왜? 우리한테는 예시가 있으니까. 이걸로 버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얘를 뺐을 때는 뭐야? 다른 답의 근거가 확실하니까 뺀 거야. 칠판.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읽었어. 아, 현존하는 거에 중요성을 강조했으니까 자, 이집트 피라미드가 뭐야? 현존하는 거에 예시로 나온 거라고 나는 생각한 거야. 당연히. 그잖아. 이집트 피라미드가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현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고 난 지금 생각을 한 거야. 그 역 피라미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 왜? 현존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칠판. 그래서 나는 봐봐. 뒤에 서바이브가 나올 걸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재진수를 건 거야. 아까 뽑기를 랜덤으로 했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서도 또 재진수를 걸었잖아. 칠판. 여기서 뭐가 걸렸어? 칠판. 그러니까 나는 이 단어가 있어야 되거든. 이 단어가. 생존하다. 살아남다. 이걸 뭘로 바꾼 거야? 듀러블로 바꾼 거야. 듀러블이 뭐야? 내구성 있는 이란 뜻이잖아. 즉 오래오래 고장나지 않고 오래가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야? 서바이브의 재진술로 준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평소에 동의어로 외우고 있냐? 그건 아니야. 그냥 나는 뭐야? 뒤에서 서바이브가 나와야지 했는데 없어. 그러니까 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지. 칠판.
역시나 또 뭐가 나와? 그냥 맨날 나와, 맨날. 야, 피라미드는 오래 생존하긴 했어. 현존 기간이 엄청 길어.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이란 건 단순하게 오래 버티냐? 이건 아니야. 실제로 자, 지칭을 통해서 다시 피라미드를 받았잖아. 피라미드는 뭐야? 대부분이 소실됐다고. 그럼 여기서 이 로스트를 뭐라고 읽어야 돼? 로스트를 not survived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럼 피라미드는 뭐야? 대부분 소실됐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피라미드는 뭐야? 이게 아니고 이거 예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나왔어. 근데 앞에는 뭐야? 현존하는 거의 중요성을 말했네? 근데 뒤에는 뭐가 나와? 현존하지 않는 피라미드의 중요성을 말했잖아. 그럼 두 개가 안 맞잖아. 근데 예시는 무조건 앞뒤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언어적인 약속이 깨졌으니까 여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말이 자연스러워. 봐봐.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현존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존하는 게 현존하지 않는 것보다 항상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피라미드 봅시다. 피라미드는 현존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 점. 됐죠? 이게 2점짜리면 그러나를 줬을 거야. 그래서 요 39번의 첫 단어는 그러나였어, 실제로는. 됐지? 자, 됐고. 자, 40분 볼게요. 여기서도 재진술 칠판. 5분만 더 쓸게, 5분만. 잘 봐. 비교 대조가 나올 거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 자, 여기는 뭐야? 문학소설과 장르소설의 비교 대조야. 그러면 잘 봐. 문학소설의 주인공들은 그 다음 작품에서는 그 석세시브가 연속적인 뜻이 있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 그 다음 작품께 이걸 갖다 이렇게 읽은 애들은 B야. 성공적인 작품 이렇게 읽은 애들 있더라고. 그럼 절대 못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석세스풀로 읽어본 애들 있더라고. 즉 소설을 시리즈 1, 2, 3를 냈는데 시리즈 2에서 성공했으니까 그게 성공적인 작품 이게 아니라고. 연속적인 작품, 그 다음 작품에서 즉 문학소설의 주인공은 시즌2에서 그지? 그 다음 작품에서니까 A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장르소설의 작품에서는 장르소설 작품에서의 주인공들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소가 받는 건 A야. 여기서 소에 동그라미 치고 지칭어라고 써놔야 돼. 엄청 중요한 거야. I think so하고 똑같은 거야. so, 지칭어. so가 지칭어로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지금 수능에 나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so가 지칭어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맥락상 so가 받는 건 뭐야? A를 받는 거야. 다시 한번. 자, 문학소설에서 주인공들은 그 다음 작품에서 A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에 장르소설에서의 주인공들은 그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so가 받는 건 A라는 거. 됐지? 갑니다. 칠판. 자, 내가 목표한 게 여기 빵 터져. 근데 이걸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successive하고 subsequent야. 그래서 여기서 successive가 출제자가 엄청 의도했던 단어야. 너 이 단어가 연속적인이란 뜻이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묻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돼.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야? 그 다음 작품에서 A 한다잖아. 그럼 여기 그 다음 작품이 그대로 나왔어. 그 다음에 뭐야? 하들리가 레스로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기다린 거 다 나왔잖아. 그럼 이제 뭐야? A가 나올 거라고. 칠판. 하나, 둘, 셋. 아, 문학소설에서의 주인공들은 그 다음 작품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르소설에서는 동일한 인물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resurface하고 feature 두 개가 되는 거라고. 그잖아. reappear하고 feature니까. 됐지? 칠판. 그래서 subsequent하고 successive의 재진수를 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거야. 칠판 갑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B겠지? 자, 시즌1은 A라는 작가가 썼어. 시즌2는 B라는 작가가 썼어. 다른 작가에 의해서 쓰여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 다른 작가에 의해서 쓰여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잖아. 다른 작가에 의해서 쓰여질 때 어떻게 될까요? 자, 둘 중 하나야. 다른 작가. 시즌1은 A가, 시즌2는 B가. 다른 작가에 의해서 되다 보면 단순화가 될까요? 변화가 될까요? 상식으로는 이거잖아. 근데 상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봐야 돼. 칠판. 그럼 여기서부터 뭐만 생각해? 다른 작가, 다른 작가, 다른 작가만 봐야 돼. 다른 작가가 쓰면, 다른 작가가 쓰면, 다른 작가가 쓰면. 근데 무조건 재진술이 걸린다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손을 거치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받아내야 돼.
손을 거쳐서. 이게 뭐야?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이제? 단순해지냐, 변화되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잖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칠판? 체인지가 나왔으니까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받아내야 돼. 그러니까 요약문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고 올라가면 돼. 단, 무조건 재진술로 못 보게 만들 거라고. 잘 잡아내야 돼, 재진술을. 칠판. 됐죠? 자, 41번, 1분이면 마무리할게요, 이제. 칠판. 그냥 이건 복습에 불과해. 칠판 볼게. 자, 공통단어 먼저 가볍게 살펴보고. 자, 여기도 똑같아. 함정 파츠 칠판 봐. 자, 느닷없이 컨테이너가 2번하고 5번이 나왔잖아. 왜 그래? 생각 없이 냅다 읽은 애들은 지문의 끝부분에서 컨테이너를 2번 봤을 거라고. 그래서 제발 생각 없이 읽지 말으라고. 그럼 매력적인 오답이 항상 걸려. 지문의 끝에 있는 단어가 기억이 잘 나니까. 칠판. 갑니다. 또 예시야. 그럼 예시는 무조건 중요하게 읽으라니까, 그냥. 너무 단순한 논리야.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잘 봐. 이 사람은 어떤 소통수단을 리치라는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어. 리치의 관점에서. 그지? 좋다의 관점을 이걸로 잡은 거야. 자, 이메일보다는 전화가 좋대. 즉 뭐야?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좋대. 맞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뭐야? 전화보다는 뭐가 더 좋대? 화상회의.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좋대. 그러면 얘가 제일 덜 리치하고 얘가 제일 리치하고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상태잖아. 됐지? 칠판. 그냥 예시는 무조건 세게 읽으라고. 세상 쉽게 주는 거니까. 칠판 봐. 자, 두 번째 단락도 봤더니 예시하고 비교 대조가 나왔잖아. 계속 나오는 패턴 똑같아. 그냥 중요한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칠판. 자, 네가 복잡한 고객하고 이야기할 거면 제일 리치한 얼굴 보고 하기. 아, 복잡한 업무를 볼 때는 그지? 제일 좋은 수단인 얼굴 보고 하는 게 좋대. 반면에 약속 시간을 30분 연기하는 거,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즉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일상적인 그냥 약속 시간 바꾸는 거, 이런 건 뭐야? 가장 저질로 해도 된다는 거지. 됐잖아. 그럼 자, 봐봐. 또 똑같은 그림이 또. 자, 예시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 앞뒤는 똑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자, 지금 뒤에 뭐라고 나왔어? 복잡한 건 얼굴 보고 해. 단순하고 일상적인 건 글로 해. 이 말이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왜? 포 이그젬플이니까. 칠판. 자, confusing.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뭐야? 리치니까 이걸 하라는 거야. 혼란스러운 걸 할 때는. 그럼 부끄럽하지만 뭐야? complicated를 confusing으로 바꾼 거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건 이거 보고 하는 거 맞잖아. 그럼 이제 뭐만 나오면 돼? 단순하고 일상적인 건 글로 한다, 이것만 나오면 되잖아. 그러잖아. 단순하고 일상적인 건 리치하지 않은 걸로 하면 되잖아. 그지?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잖아. 칠판. 자, 리치하지 않은 이걸 사용해. 언제? 덜 반복적일 때, 아니지, 더 반복적일 때 되지. 더 반복적일 때, 더 단순할 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서는 뭐야? 레스가 아니고 뭐가 돼야지. 더 반복적이고 더 단순하고 더 일상적인 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럼 생각해봐. 저 모든 문제가 집에 가서 내가 이걸 줬잖아. 집에 가서 진짜 이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봐. 그냥 이게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니까? 이 중요한 정보는 3월, 6월, 9월이 다 똑같았어. 유튜브에 가봐. 내 거 3월, 6월 그 해설 강의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봐봐.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 그럼 3월, 6월, 9월이 다 똑같아. 뭐의 관점에서? 이 주황색의 관점에서. 뭔지 알겠어? 진짜 좀 제발 해봐. 그래서 지금 영상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이렇게 주황색 내가 표시한 거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그리고 그걸 갖다 시험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딱 했잖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복습하면 된다니까, 실제로는. 이 느낌 그대로 만나게 돼 있어. 무조건 똑같아. 수능 끝나고 이 자료로 다시 봐봐. 아예 똑같아. 뭔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말할게. 이번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상관없어. 자, 이번 시험을 갖다 못 본 사람들은 자,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60일 안에. 근데 생각해봐.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야? 이미 너한테 지식은 다 전달됐어. 그냥 숙달만 시키면 돼. 무엇을?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를. 그러면 60일이라는 기간이 내가 볼 때 엄청 충분하다는 거지. 그렇잖아. 엄청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니까. 그냥 2시간짜리 강의를 숙지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그 방식으로 풀어내고 익숙해지고 이게 다잖아. 그건 할 수 있잖아. 근데 봐봐. 오늘 신규생도 많았지만 신규생들도 느낄 걸 진짜 반복이 많이 된다고 벌써 이미 이 안에서. 이 시험지 안에서도 반복이 너무 많잖아. 정말로.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이걸 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이걸 일로 바꾸는 건. 2달 안에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니까. 단 숙달은 시켜야 되고. 뭔지 알겠지? 고생했습니다.